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삼성생명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뉴스를 한 개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11월 11일 오늘 나온 기사고 기사 제목을 보면 삼성생명 일탈 회계 그리고 드러난 감독 회계의 회색지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릴게요. 먼저 이것부터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삼성전자랑 삼성화재의 대주주가 삼성생명입니다. 각각 지분율은 20%, 19% 가지고 있는데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어요. 좀 전에 삼성생명 일탈회계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삼성생명은 사람들이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랑 삼성화재 같은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회계에서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를 두고 지금 정부 기관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가 2023년도에 새 국제회계 기준 IFRS 17이 도입이 됐어요. 이 기준은 보험료, 보험부채, 투자자산을 더 엄격하게 구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삼성생명이 올해 초에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올해 초에 주식을 일부 팔면서 돈이 실제로 움직이니까 그 회계 처리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등장을 했냐? 첫 번째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을 만드는 기관, 두 번째로는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를 검사하고 관련 기관이죠. 세 번째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등장을 했어요. 이 기관 같은 경우는 회계 기준을 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은 보험 가입자의 돈으로 산 주식 중 일부를 보험 부채로 안 하고 자본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각각 기관들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규칙에 위반된 거야.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새 국제회계 기준 IFRS 17에 위반된 거야. 안 맞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 예외로 해도 된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간담회를 열려고 했어요. 그런데 금감원이랑 회계기준원은 이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야. 금융위는 끼어들면 안 돼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따르면 회계 해석은 회계기준원이 해야 하는 일인데 금융위가 직접 하려 하면 권한 없는 행동, 즉 불법 행위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금융위는 간담회를 취소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누가 회계 판단을 하냐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 투명하게 해결되면 삼성생명 주주분들한테는 긍정적이죠. 그런데 만약 보험 부채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결정이 되면 삼성생명의 자본이 줄어들어서 재무 구조에 영향이 가니 조금은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온 내용은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고 제가 차트를 보고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주식이 빠르게 상승을 하려면 11월 12일 수요일 종가, 내일 종가를 16만 3천원 위로 종가를 마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감을 한다면 추가 상승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 다음날 시가랑 첫 캔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제가 그때 가서 자세하게 영상으로 더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모습들이 안 나온다면 이 주식은 다시 1차로 15만원까지 이 가격을 깨러 내려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횡보 구간이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한 내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10월부터 11월 11일 현재까지 수익률이 130%가 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목표가 관련해서 영상 한 개를 올렸는데 오늘 더 ENM 종목이 목표가에 올라왔습니다. 벌써 2개의 종목이 목표가에 왔고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 영상이 남아 있으니 검색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생명 주식 보유하신 분들 내가 정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참고 자료 제공할 테니까 그거 보고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내용 보시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수익률에 대한 영상은 서버 채널 한국주식TV에 다 남아 있으니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종목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서버 채널도 같이 구독해 주시고 영상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수익률을 공개했는데
그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다 남아 있어서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돋보기 모양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검색란에 예를 들어서 HVM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보여드린 썸네일 그대로 영상이 나올 겁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최근까지 목표가에 온 종목들 전부 다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단기 관점 위주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들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엑셀 자료에 하나하나 내용을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이건 10월달 수익률이고 10월에는 93%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11월 현재 수익률입니다. 11월 현재 41%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수익을 합치면 현재 총 수익률이 134%입니다. 그래서 엑셀을 보시면 영상 업로드 날짜, 종목 이름, 유튜버 주소, 영상 업로드 당시 주식 가격, 목표가, 어디까지 하락을 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는지, 실제로 목표가에 언제 왔는지, 그리고 실제 주가 움직임은 어떠했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 보시면 한택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공백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택 종목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에 올라온 종목이지만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종목만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택 종목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공백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은 수익률이 93%, 그리고 11월은 현재 41% 수익 중입니다. 분할 매수를 잘했다면 그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소통방에서는 당일의 장중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어서 사실 이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중장기 관점으로 우상향이 가능한 종목이 있는데 산업보고서를 직접 확인하고 뽑은 종목들입니다. 원하시면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에서 불과 몇 개월 만에 4000포인트를 넘기는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이나 다른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주변에서 내가 이번에 얼마 투자해서 몇 배 먹었다, 몇 프로 수익 났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 시장은 계속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영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당장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모르겠다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제가 참고 자료 제공할 테니까 그거 보고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수급 매매에 대해서 차트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실전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직접 통계를 내봤습니다. 어떻게 통계를 내봤냐?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서 지금 나와 있는 코스피, 코스닥을 다 합친 ETF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을 제가 이렇게 쭉 내려서 통계를 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급매매 대체 뭘 봐야 되냐? 삼천당 제약이 9월 22일 날에 여기 프로그램 매매로 보시면 480억이 매수가 됐습니다. 이날입니다. 저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얼마 올랐죠? 27%가 올랐는데 그 뒤에 움직임은 어떻게 됐습니까? 28만 8,500원까지 상승하던 게 현재 21만 5,500원. 이 가격에 머물고 있어요. 대체 왜 480억이나 샀는데 더 이어서 상승을 하지 않고 왜 내렸냐? 수급이라는 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딱 하나예요. 주체의 연속성.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 화면번호 0796을 입력해 보시면 이게 나올 겁니다. 종목별 투자자, 이게 나올 텐데 봐야 될 거는 3개밖에 없어요. 외국인, 기관, 연기금. 나머지 것들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외국인, 기관, 연기금. 이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주체의 연속성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 군데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왔다라고 해서 좋아하지 말자. 물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예시는 뭐냐? 좌측 아래를 보시면 삼성물산, 이 외국인 쪽으로만 지금 매수가 잡혀 있습니다. 주가 9월달에 보면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SK 마찬가지죠. 외국인 쪽이 좀 더 많습니다. 물론 기관 쪽에서도 짧게 며칠 정도 들어온 게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연속성,
삼성전기도 보면 외국인 쪽에 수급이 잡혔죠. 이거는 한 군데 주체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락하는 경우도 있죠. 현대모비스도 보면요, 매수 쪽이 외국인에 잡혔는데 9월 달에 하락을 합니다. 현대글로비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식에는 100%가 없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그 사람이 전 세계 최고 부자겠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했을 때 높은 확률을 가진 매매를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 시가총액에서 제가 통계를 쭉 다 보면서 내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두 가지 주체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좀 더 상승하는 경우가 있더라. 한 군데 주체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보다 최소 두 군데, 많게는 제가 언급한 세 군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올 경우가 좀 더 확률이 높더라. 수익 내기에. 그거를 통계를 내봤냐? 네, 내봤습니다.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뭐를? 수급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K스퀘어 보실까요? 기관, 연기금, 이 두 주체에 연속적으로 매수가 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SK스퀘어 상승. 삼성전자 계속 상승을 이어왔지만 외국인, 기관 연속적으로 매수가 잡힌, 물론 중간중간에 매도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매도한 것보다 매수가 더 많다. 다시 한 번 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 첫 번째는 반드시 재료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재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급이 잡힌 걸 봤을 때에 뭘 보냐? 외국인, 기관, 연기금 이 세 개만 봐도 된다. 하지만 한 군데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최소 두 군데, 제일 베스트는 세 군데에서 동시적으로 연속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좀 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더라. 그거를 제가 직접 통계를 내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확률이 좀 더 높더라. 3천당 제약에 대해서 왜 9월 22일 날 480억을 샀는데 왜 오르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3천당 제약이 잡힌 이 수급의 상태를 보세요. 제가 말한 거랑 보면 다르게 가고 있죠.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 수급 매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참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계획하고 그리고 찍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면 여러분 몇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문자 5초면 됩니다. 궁금한 거, 내가 투자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는지 받고 싶다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